안녕하세요. 경제인준비위원회 아담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시경제학의 마지막 강의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배울 목차는 바로 정보경제학입니다. 정보경제학은 비교적 다른 파트에 비해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정보경제학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경제학은 완전 정보를 가정하면서 경제 현상을 분석했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보는 경제 현상은 절대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만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가 그러한 불완전한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 정보경제학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독특한 경제 현상 속에 이후에 얼마나 더 발전을 해나갈지 그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대칭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 즉 경제 주체 간에 서로 정보를 똑같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측이 있는 반면에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불리한 상황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경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대칭 정보라는 것이 역선택과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 구분이 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모럴 해저드라고도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수많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선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럼 비대칭 정보를 구성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역선택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것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관찰하지 못하여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선택은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중고차 시장이 되겠죠.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는 중고차 딜러만 알고 있고 이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그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품질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겉으로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중고차 딜러가 좋은 차를 만약 1000에 판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고차 중에서 품질이 나쁜 차를 300에 팔 의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500에 구매할 의향을 비추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중고차 딜러의 입장에서는 굳이 품질이 좋은 차를 팔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좋은 차보다는 나쁜 차만 남게 되고 이런 역선택의 결과로 인해 이런 시장을 바로 레몬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네 가지는 역선택을 학습함에 있어서도 알아둬야 할 문구들입니다. 역선택을 표현하는 말로 자주 등장하거든요. 레몬이 되게 겉으로만 보면 예쁘고 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맛을 보면 그 가치는 실속이 없죠.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빛 좋은 게살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래 보이는 것처럼 그레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금융업자가 있었는데 이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여왕이었던 그런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전한 이야기가 바로 유래가 되었었죠. 그레샴의 법칙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재화가 있고 만약 B라는 재화가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재화에는 이 재화에 쓰이는 재료는 아주 그런 고급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겠고, 그리고 이 B라는 재화에는 원료가 저급한 원료인데도 만약 이 두 상품이 A라는 재화와 B라는 재화가 같은 교환 비율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굳이 A라는 재화로 교환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A는 그냥 집에 보관해두고 차라리 B라는 재화로만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A라는 재화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시장에는 B라는 저급한 원료를 통한 재화만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B라는 악화가 A라는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까 역선택이 특성을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결국 역선택은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물론 그런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보험시장에서의 예로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근데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이거 중고차 시장이 아니라 보험시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보험시장이고요. 보험시장에서의 그런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보험 가입 이후에 가입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행동을 관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금만 타면 그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에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도덕적 해이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주와 경영자,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주주는 이를 수시로 감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인 정치인은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데 국민은 그런 정치인의 감추어진 행동을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고 이로 인해 국민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요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사장과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인 사장은 종업원이 가게의 매출을 위해 사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하지만 매출이 오르나 안 오르나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노력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분명 해결 방안은 존재하겠죠. 역선택은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먼저 선별입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정의 그대로 보면 가지지 못한 측이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발송으로는 구직자가 입사 지원을 할 때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격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특성을 드러내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증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간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반영한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저렴하면 이 물건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은 물건이 비싸면 비쌀 만한 이유가 있겠지, 물건은 비싼 값을 한다라는 그런 심리를 투영시켜서 시도하는 어떠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린 비싼 만큼 고급이다
라는 신호를 발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겠죠. 명품이나 스포츠 브랜드나 정부 평판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들에 대해 평판을 통해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평판을 형성하여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신용 할당과 효율성 임금이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초과 수요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초과 공급을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발생시켜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건 어차피 나중에 거시경제학을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학습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간단한 예시로만 남겨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해결 방안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보험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보험사가 가입자의 손실액을 일부만 보상해주는 경우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전액을 보상하게 되면 보험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다쳐도 보험사에서 전부 돈을 줄 텐데 라며 주의를 기울이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물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률을 낮추려는 그런 유인 설계를 하여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제제도는 이것도 보험시장에서의 해결 방안인데요. 만약 손실액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금액 이하로는 이것을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그리고 일정액을 넘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 설계는 주인 대리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결국 인센티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아무리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게을리 하더라도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할 능력과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은 굳이 열심히 행동할 유인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대리인이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면 대리인은 그런 보수 체계 하에서 주인을 위해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정보경제학을 끝으로 길고 긴 미시경제학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너무 길게 달려와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너무 큰데, 많은 일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실 지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시경제학을 끝냈으니 남은 거시경제학은 더욱 정진화해서 그렇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미시경제학은 오늘 끝으로 다음 강의 거시경제학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